다음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 힘이 0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된 놈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요. 운동 중인 놈은 등속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힘이 0이 아니다. 힘이 작용한다. 정지된 놈의 힘이 작용하면 속력 또는 방향 변화가 일어나고요. 운동 중인 놈의 힘이 작용하면 역시 속력 또는 방향 변화가 일어난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우리 F는 ma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요게 가속도죠. 요게 질량이고요. 요게 힘입니다. 빅마마 파워장 이렇게 외워요. 단위는 뉴턴이라고 있고요.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질량분의 힘입니다. 그럼 이 가속도는요.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에요. 근데 만일 힘이 0이 아니다. 힘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속도 증가합니다. 만일 힘이 일정하다. 그러면 가속도도 일정한 운동을 해요. 그러면 가속도는 또 뭐냐? 그럼 가속도 A가 만일 2m/s 제곱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1s당 2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0초 때 얘가 0m/s였어. 그러면 1초가 되면 1s당 2m/s 증가하니까 플러스 2가 돼. 그럼 2. 다음에 2초가 되면 또 2씩 증가하니까 4. 3초가 되면 6.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중력 가속도, G라고 표시하는데 얘는 9.8m/s 제곱이야. 그러니까 1s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만일 너가 여친한테 채였어.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와,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과학선생은 초시계 하나만 들고 너를 잘 바라보면서 너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얘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얘가 1s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대. 그러면 0초 때 너가 0m/s 했어. 자연학하니까 1초가 되면 9.8이 되는 거야. 1s당 9.8이 증가하니까. 됐니?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19.6이 되는 거고 3초가 되면 29.4m/s가 돼. 왜냐면 1s당 계속 9.8이 더해지니까. 1s당 9.8이 더해지니까.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야. 그러면 너는 3초만 떨어져도 태풍의 속도에 가까워지니까 뒤진다는 뜻이다. 뛰어내지 마. 다시 보자. 마찰력과 물체의 운동. 운동방이 이쪽이면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외부의 간힘에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만일 마찰력과 힘이 똑같으면 등속. 힘이 더 세면 속도가 증가됩니다. 이쪽이 힘이 커지니까. 자, 마찰력이 더 크면 속도가 감소할 거예요. 등속 직선운 등의 조건 보자. 등속 직선운 등의 조건. 운동 중인 물체의 외력이 0이거나 마찰력이 0이다. 자, 운동 중인 물체의 힘이 합력이 0인 경우. 자, 요 경우는요, 가속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속력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이동하면서 질량 변화 없으니까 일정하고요. 자, 가속도가 0이니까 힘도 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등속 운동한다는 뜻이지. 힘이 작용하지 않고 속력 변화 없습니다. 자, 외부의 힘도 외력도 10N을 준 거고요. F 마찰력도 10N이란 뜻이야. 그러면 둘이 힘이 상쇄돼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된다. 컨베어 벨트, 리프트, 무빙 워크,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아니다. 합력이 0이면 정지된 놈은 정지, 등속 운동하는 놈은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내가 5N을 끌어당기면 마찰력 5N 정지돼 있어요. 그대로. 자, 운동 중이야. 얘가 10m/s로 운동하고 있었어. 그런데 힘이 5N, 마찰력 5N이야. 상쇄되니까 없어져. 아무 힘도 없어, 이거. 그러면 그대로 10m/s를 유지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정지된 놈은 그대로 정지, 운동 중인 놈은 그 속도를 유지한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다중성광사진의 간격이 일정해. 시간당 거리. 이 한 칸은 시간이야. 그리고 요 길이는 거리. 똑같이 시간을 잘라서 붙입니다. 두 칸씩. 세 칸씩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요. 칸만 똑같이 맞추면 시간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거리, 시간당 이동한 거리 똑같습니다. 자, 1s당 2, 1s당 2, 1s당 2. 시간당 거리. 똑같죠? 그러면 등속운동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 거리가 똑같아. 시간당 거리, 기울기가 똑같아요. 기울기 일정합니다. 자, 기울기가 A가 더 크니까 A가 더 빠른 거예요.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T분의 S, V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뜻은 속력도 빠르다는 뜻이에요. 얘를 VT로 바꾸면요, VT, 자, 속력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면적은 S는 VT니까 이동거리다. C하고 D하고 C가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면 요게 D의 이동거리 T시간 동안, 요건 C의 이동거리 T시간 동안, 그럼 요게 둘의 차이, 거리 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 차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C가 점점점 멀리 가고요. D 이동거리보다 C 이동거리 훨씬 커지고요. 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힘에 의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자, 다시 보자. 자,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있으면요. 이 값이 있으면 얘도 값이 있는 거야. 그지?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힘과 운동방이 나란할 때 속력만 변화된다. 자, 힘이 오른쪽이고 운동방향도 오른쪽. 운동방에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고요. 운동방의 오른쪽인데 힘을 왼쪽으로 준 거야.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된다. 힘의 크기 및 질량, 속력 변화의 관계. F는 MA, 빅마마 파워짱이다. 뉴턴은 kg/m/s 제곱이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자, A하고 B를 보면요. 질량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힘을 이쪽을 더 많이 준 거야. 질량을 똑같이 해줬는데 힘을 많이 줬더니 가속도가 커져서 기울기가 큰 거지, 그치?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이번에는 힘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질량만 이쪽에 크게 한 거야. 그러면 자,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됩니다. 이때 자, 힘을 일정하게 하고요. 힘 크기 똑같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쪽이 가속도가 줄어들어. 그래서 질량이 큰 쪽이 가속도가 줄어들어. 기울기가 이쪽이 크니까 얘가 가속도가 큰 거야. 그래서 속력 변화비는 질량분의 1비. 자, 질량분의 1비가 속력 변화비다. 그래서 1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대 1. 그래서 질량과 속력 변화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분의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외워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커지면 가속도 커진다.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줄어든다. 오케이.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같은 거니까 A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는 M분의 F에서 떨어지면서 질량 변화 없어요. 일정해요. 그런데 가속도가 일정하대요. 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근데 그러면 힘도 일정하다. 그러면 힘도 일정하다. 그래서 물체에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거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 변화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는데 힘이 일정하면 자, 질량이 클수록 속력 변화는 줄어든다. 다음 A는 M분의 F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자, 잔악화 운동 1세컨드당 몇 증가했어? 그렇지, 9.8. 다음 1세컨드당 얼마큼 증가했어? 그렇지, 9.8.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요, 1세컨드당 9.8m/s씩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번분수 해주면요, 9.8m/s 제곱이 돼. 속력 변화가 일정하고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요. 1세컨당 9.8, 1세컨당 9.8. 기울기 일정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1세컨당 9.8.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력 변화는 질량분의 힘이 비례한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기억해놓고. 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잘 보세요. 1세컨당 자, 마이너스 9.8입니다. 다시 1세컨당 마이너스 9.8이에요.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1세컨당 9.8씩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1세컨당 마이너스 9.8.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9.8m/s 제곱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속력 변화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한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운동방이 오른쪽인데 힘도 오른쪽을 줘서 일정하게. 이게 일정한 거야. 그래서 가속도도 일정하게 나온다. 자, 운동방이 오른쪽인데 힘을 반대로 준 거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 힘이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다. 기억해 놓고요.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T분의 S니까 속력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 VT 그래프 잘 봐. 둘이 똑같은 거 같지? 아니야, 이거.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얘의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야. 그래서 가속도라고. 이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건 등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 운동. 이건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얘 등속이니까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힘도 0이야.
근데 얘는 등가속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얘가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으니까 가속도 일정한 운동이라고. 다시 정리하자. ST 그래프 기울기는 속력, VT 그래프 기울기는 가속도. 자, VT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이동거리. 자, 기울기가 B보다 A가 더 크다. B의 기울기보다 A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면 속력이, 아니죠. VT 그래프니까 가속도가 A가 더 큰 겁니다. 힘도 A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질량 일정할 때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큰 놈이 힘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가속도가 A가 더 큽니다. B보다. 그러면, 자,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얘가 크대요. A가. 근데 A가 가속도가 큰데 힘은 일정해요. 그러면 얘가 일정한데 가속도가 크려면 질량이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가 큰 놈이 질량이 작다. 가속도변은 질량분의 1이다. 자연낙하 운동, 공기저항이 없을 때 정지된 물체가 중력을 받으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1세컨드당 9.8m/s씩 속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1세컨드당 9.8m/s니까 요거 분모 분자. 그래서 9.8m/s 제곱. 이걸 G로 표시합니다.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 천체마다 중력이 달라 중력 가속도 상수가 틀리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합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좀 센스 있게 보면요. 잘 보세요. 잘라보세요. 그럼 몇 칸이야? 한 칸. 그 다음에 세 칸, 다섯 칸, 일곱 칸.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동거리다. 자, 물체의 속력, 시간에 비례해서 9.8m/s씩 속력이 증가돼. 그러면 1세컨드당 9.8 증가하니까 5세컨드면 5 곱하기 9.8 같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체의 속력은 49m/s가 돼요. 자, 1세컨드당 9.8, 1세컨드당 9.8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운동방해 쪽, 힘 이쪽. 같은 방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한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떨어지면서 질량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 힘도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운동방 이쪽이면 힘이 반대죠? 그러면 운동방과 힘이 반대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됩니다. 중력의 크기, F 중력은 mg, g가 9.8이니까 9.8 표시하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단위는 뉴턴, 질량 kg, 됐죠? 가속도 단위 m/s 제곱. 단위 꼭 외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오타입니다. 지워버리세요. kg m/s 제곱. 요 단위입니다.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연낙하 운동 보자. 질량이 1, 10이야. 그러면 F는 mg니까 9.8N하고 얘는 98N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질량분의 힘 하면 1분의 9.8, 10분의 98이 나와요. 그러면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더해지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이 더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질량이 큰 만큼 힘도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지니까 얘 똑같이 지면에 닿습니다. 똑같이 떨어뜨리면.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 관계없이 진공에서 낙하할 때 1초당 9.8m/s씩 증가해요. 자, 중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F는 mg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고요. 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1에 비례해요. 공기저항이 낙하하는 운동에 미치는 영향. 공기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지지만 공기저항이 있으면 얘가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느리게 떨어집니다. 등속운동과 자연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등속운동은 이렇게 그대로 가요. 속력이 일정, 시간당 이동거리 일정합니다. 자연낙하 운동은 속력이 점점 증가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도 증가합니다. 등속운동의 표현과 분석. 등속운동의 표현과 분석. 시간 0일 때 0, 1일 때 4. 그러면 1세컨드당 4 증가한 거고, 1세컨드당 4 증가한 거고, 1세컨드당 4 증가한 거야. 그래서 자, 요 구간 평균 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 4cm/s가 나와요. 자, B 같은 경우는 1세컨드당 8, 1세컨드당 8, 1세컨드당 8이죠. 그러면 얘는 1분의 8이니까 8cm/s가 나와.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B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ST 그래프에서. 그럼 기울기 측정하면 얘는 1분의 4, 그지? 그래서 4cm/s. B는 1분의 8,
그래서 8cm per sec. 자, 기울기가 얘가 4고 얘가 8이네. 그치? 그러면 A는 4, B는 8. 두 그래프 같은 그래프. 그래서 요걸로 요걸 만들고 요걸로 요걸 만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연낙하,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하할 때 시간에 따른 구간 이동거리가 같다. 다시 보자. 0.1s 동안 0.04구니까 시간분의 거리 0.1분의 0.04구니까 자 0.49m/s고요. 0.49m/s고요. 자 0.1s당 또 이만큼 같죠? 이걸로 나눠주면 시간으로 이걸로 나눠주면 속력 나오네요. 그러면 속력 변화량 한번 체크하자. 그럼 다 0.98씩 변했어. 그 다음에 요 시간 간격이 다 0.1초 간격이야. 그래서 0.1초로 나눠줘. 그러면 가속도가 나와. 그래서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속력 변화. 낮은 속력에서 처음 속도 뺀 거. 속력 변화. 그 다음에 이 속력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구한 거야. 다시 보자. 0.1초 동안 평균 속도가 중간이니까 0.49. 여기 있죠? 다음 0.1s간 0.1에서 0.2 사이 여기죠? 여기가 1.47 평균 속력. 다시 0.2에서 0.3 사이 평균 속력 2.45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0.3에서 0.4 사이 평균 속력 중간이니까 3.43. 그러면 지금은 0에서 0.1초 사이 평균 속력, 0.1에서 0.2초 사이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럼 두 칸이 0.1초라고? 그럼 결국 여기도 두 칸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0.1초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빼면 돼. 여기가 0.1초 나오는 거야. 한 칸, 두 칸이 0.1s니까. 그러면 다시 속력 변화량. 이렇게 해서 구하면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